봅시다. 우리 오늘 2차 부등식을 좀 해야 돼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잘 들어봅시다. 시험. 자, 우리 오늘 2차 부등식을 한번 해봅시다. 왔고. 봅시다. 딱 맞춰서 왔구만. 선생님은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이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두 번째 정리하는 거니까 뭐 평소에 오세진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랑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론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2차 부등식만큼은 사실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도 3학년이 돼서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잘 알고 있어도 여기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잘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한번 잘 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 공통수학 원에 대한 과정을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너네가 지금 1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다항식을 배웠어. 1단원에서 다항식을 배웠고 이거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두 번째로 방정식을 배운 거지. 방정식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식의 형태에 대해서 배운 거거든. 식의 형태를 어떻게 다룰 건지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방정식은 뭘 베이스로 풀어 나갈 거야? 식을 베이스로 풀어 나갈 거야. 식의 형태를 베이스 삼아 가지고 풀어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했냐면 방정식을 세워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거나 방정식을 인수분해 가지고 뭔가를 풀거나 계속 식의 형태를 다뤄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갔다고. 맞니? 그 다음 부등식을 배우잖아 우리가 이제부터. 근데 부등식을 방정식 배운 다음에 바로 부등식을 배울까? 그렇지 않지. 우리가 이 전에 앞에 뭐 배웠지? 이 앞에 뭐 배웠냐면 함수를 배웠다고.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웠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우는 게 부등식인 거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학이라는 교육과정이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바뀐 과정이야. 다항식, 방정식, 함수, 부등식 순으로 배워나가는 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가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운 이유는 사실 여기서 뭘 하길 바란 거냐면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사실 어떤 거다? 완전히 같은 거다. 방정식과 함수는 완전히 같은 거라서 방정식을 함수에서 무슨 관점으로? 교점의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 거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고 나서 부등식을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부등식은 방정식 풀듯이 마치 부등식도 식을 베이스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식을 베이스로 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함수를 배우고 나서 부등식을 배우는 거잖아. 부등식은 함수 베이스로 풀길 바라는 거야. 함수 관점에서 부등식을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에 함수를 가르치고 나서 부등식을 가르치는 거라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등식이라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식을 쓸 수밖에 없어. 다시 얘기하면 식 계산을 안 쓸 수는 없다고. 식 계산을 불필요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래프의 관계다라는 거야. 부등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건
부등식 관점이다라는 걸 너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특히 공통수학 1에서의 주 목표는 뭐냐면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다 같다라는 거야. 이거 사실 다 같은 거라서 세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길 바라는 거거든. 오늘 나랑 함수랑 부등식의 관점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할 거고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관점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을 너네가 잘 너희 걸로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이 파트가 그래. 선생님 오늘 문제 풀면서 몇 개를 좀 알려줄 건데 나는 너네한테 절대 꼼수를 가르치거나 편법을 가르치지 않아. 내가 너네한테 가르치는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 난 정의만 쓸 거라고. 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쓸 거야. 근데 이거를 잘 익혀놓으면 남들 10줄, 20줄 써서 문제 풀 거를 우리는 2줄, 3줄 써서 풀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단순하게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있겠지만 뭐도 있는 거야? 실수할 건덕지를 안 만들겠다고. 내가 뭔가를 계속 쓰니까 실수하고 계산하니까 실수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내가 설계하는 거거든. 내가 설계한 대로 풀어나가는 거잖아.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수업을 너네 걸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을 볼 거잖아. 너네가 1차 부등식하고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저번 시간에 오세준 선생님하고 했을 테니까 오늘은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베이스는 함수거든.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야.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너네 서로 다른 어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떠오르니? 그럼 안 된다고 이제는. 이제는 안 된다고. 뭐가 떠올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떠오르면 우리 빨리 이게 떠올라야지. 어떤 2차 함수가 최고차항에서는 선생님 그냥 양수다라고 가정할게. 어떤 2차 함수 fx가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그걸 알파, 베타, 이게 우리는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이런 걸 풀겠다라는 거잖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를 풀 거야. 선생님 그냥 등호가 있는 것만 쓸게.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를 푼다는 뜻이라고. 그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2차 함수 식이 알파랑 베타에서 교점을 갖는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에 뭐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얘가 크거나 같다를 풀거나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된다고. 그럼 크거나 같다는 우리가 어떻게 풀지? 이게 무슨 뜻이니?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빨리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함수가 돼야 된다고. 함수가 돼야 된다고. 왼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y는 fx가 0 y는 0이야. y는 0이 뭐지? y는 0이 뭐냐?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 x축이잖아. y는 fx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뜻이지? 함수는 y로 표현되잖아. y는 위로 갈수록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맞니? 그럼 크거나 같다는 건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위에 있고 싶다는 거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선생님이 만난다는 건 빼고 그냥 위라고만 써볼게. 위에 있는 정확하게 뭘 구하라는 거지? 정확하게 뭘 구하라는 거야? x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당연히 뭘로 나와야 돼? x에 대한 범위로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숙제 멈추고 들어줘. 잘하는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들어봐봐. 다시는 너네가 들을 일 없다고.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뭘 구해야 돼?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지.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지금 그림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x의 범위를 표현한다고 쳐보면 알파 왼쪽과 베타 오른쪽이 되겠네.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그냥 색칠을 해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어떻게 쓰기로 한 거야?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다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흔히 말하는 바깥쪽 값이다라고 그냥 외워서 풀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바로 답을 내지만 결국 머릿속에는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이번에 내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싶어. 그럼 똑같이 y는 fx가 y는 0 x축보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아래 그려지는 똑같이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아래 그려지는 범위 여기네. 여기라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흔히 말하는 사이값으로 바로 풀겠다라는 거지. 우리 이제 S반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바로 될 거고 돼야만 해. 돼야만 하는데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접근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야. 그럼 이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야.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가능한 행동이다라는 거지. 혹은 인수분해가 쉽게 보일 때. 사실 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인수분해가 쉽게 보일 때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특이한 케이스야. 이걸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들이 항상 특이한 경우가 되거나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는 형태. 물론 인수분해가 잘 안 됐을 때 근해 공식을 써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특이한 케이스들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빨리 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림이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어떤 이차 함수가 x축하고 접한다라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최고차에서 양수인 것만 볼 거야. 나 계속 이렇게 x축하고 교점 없이 붕 떠 있겠다라는 거야. 떠 있겠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부등식을 푼다고 쳤을 때 특이한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요놈의 교점을 알파라고 해볼게. 만약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y는 fx라고 해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어. 근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만나도 되지? 그럼 얘는 전체가 지금 다 x축 위에 있거나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해가 뭐가 될 거야? 모든 실수가 될 거야. 근데 얘는 어떠니? f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만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를 빼줘야 돼? 여기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빼고 다 되는 거야. x는 알파인 거 빼고 다 될 거라고. 맞아? x가 알파인 거 빼고 다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작은 건 없어. 밑에 있는 건 없는데 뭐는 있냐면 같아지는 건 하나 존재하지. 알파가 하나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알파라는 해가 하나가 나온다고. 얘는 해가 없을 거고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럼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특이한 케이스들이 될 거야.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모든 실수가 나온다? 혹은 하나 빼고 다 된다? 혹은 심지어 방정식처럼 특정한 값만 나온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빨리 뭘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건 쓰진 않을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도 모든 실수가 될 거고 둘 다 해가 없다가 될 테니까 결국 우리가 특이한 케이스들, 얘는 오늘 할 케이스들에서는 안 나올 텐데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2차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2차 함수의 그림을 3개를 그린 거거든.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뭐였지?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였다고. 이 x축과 2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함수에서도 중요했지만 부등식에서도 중요했고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들이 오늘 풀 문제들이 어려운 건 없을 거거든. 우리 기준에 어려운 건 없을 건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문제를 잘 푸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문제는 아름답게 풀어야 돼. 문제는 정말 막 무식하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 좀 잘 봅시다.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가 이제 우리가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라서 한번 볼게. 지금 문제에서 뭘 해달라 그랬냐면 2차 함수 fx, gx의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달래. 너무나 잘할 문제들인데 우리들은 잘할 문제들이지만 한번 보고 가자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달라 그랬어. 그럼 지금 부등식 문제지만 우리는 이거를 식을 베이스로 푸는 게 아니라 뭘 베이스로 풀겠다고? 그래프를 베이스로 풀겠다고. 함수 관점에서 풀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왼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y는 fx가 오른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y는 gx보다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크거나 같다니까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게 되는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찾겠다고. x의 범위를 찾겠다고. 그럼 지금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fx가 gx보다 위에 있게 되는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표현하면서 갈게. 여기 지금 만나는 곳이 여기면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범위가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범위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지금 우리한테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가 2차 부등식의 기준이 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항상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넘겨서 1219번을 선생님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1219번. 같이 볼까? 아마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답내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생각하는 것만 좀 보길 바라는 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풀어달라 그랬냐면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를 풀어달래. 0보다 크다를 풀어달래. 자, 우리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x-2 곱하기 x-3이 0보다 크다를 풀고 싶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식으로 하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 x절편이 2하고 3이니까 0보다 크다
x축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 그래서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가 답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게 베스트라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네가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저거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 안 하고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너네가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저런 문제를 만날 거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 원래 그래프로 생각 안 하고 정석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네 이거 정석적으로 풀어본 적 있니?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걸? 너네가 풀어본 적은? 봐봐, 우리 정석적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가 뭐니?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의 정의가 뭐야? 얘랑 똑같은 말이 뭐지?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꼭 알아야 돼. 알고 있을 거야 아마. A랑 B랑 요거지? 만약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면 A, B 부호 반대란 뜻이라고. 그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A가 양수면 동시에 B도 양수고 또는 A가 음수면 동시에 B도 음수다라는 뜻이야. 이거 부등식 두 개 합쳐달라는 얘기라고.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원래 정석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그러니까 x-2가 양수고 동시에 x-3이 양수인 부등식을 풀고 또는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 x-2가 음수고 동시에 x-3이 음수이다를 풀면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2차 부등식을 이렇게 푸는 이유는 왜야? 2차 부등식을 이걸 보자마자 이거 바깥쪽 값이야. x는 2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라고 풀 수 있는 건 그래프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거라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2차 함수처럼 그래프로 풀 수 없으면 이거 쓸 수 없는 거지. 그럼 뭘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정의로밖에 못 한다고. 이걸로밖에 못 한다고. 그럼 지금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는 지금 뭐 2차 함수 형태가 아니잖아. 곱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4차 함수를 배우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밖에 없다고? fx랑 gx랑 부호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몇 개를 풀어야 돼? 두 개를 풀어야 돼. 첫 번째, fx가 지금 등 없어. fx가 0보다 크고 콤마는 동시에야 gx도 0보다 크다. 요거 하나랑 또는 fx도 0보다 작고 동시에 gx도 0보다 작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럼 풀어봅시다. 자, fx 지금 얘가 fx야. 얘가 fx.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랑 4보다 큰 경우네.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봐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라고 써도 되는데 내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풀 거잖아. 연립부등식은 우리 항상 어떻게 푸니? 수직선의 표현에서 풀지. 그러니까 애초에 수직선의 한 번에 표현할게. 애초에 fx가 0보다 커지는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야. 이렇게 나와. 그다음 gx가 0보다 큰 경우는 이게 gx지. gx가 0보다 큰 경우는 0에서 6까지네. 0에서 6까지. 그럼 여기다 바로 표현할게. 0에서 6까지가 되겠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여기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겠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으면 되지 또.
그럼 fx가 0보다 작다는 여기네. 마이너스 3에서 4. 이것도 수직선에 바로 표현합시다.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사실 느낌이 오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반대지. 반대. 그럼 g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 보지 않고 여기가 되겠지. 0 바깥쪽과 6 바깥쪽. 이렇게.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 나오겠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또는이야, 또는. 부등식에서 또는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합치는 거였지. 합치는 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 또는 4하고 6 사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차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린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문제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도 계속 볼 문제들이니까 잘 체크를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넘겨서 1223번을 봅시다. 이거 좀 잘 볼게. 잘 봐봐. 내가 아마 너희 수업하면서 몇 번 보여줬을 거거든. 한번 보여줬을 건데 방정식 같은 거나 이런 걸 풀 때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한 번만 봐봐.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무슨 말이니?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랑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 무슨 의미야? 답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답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식을 최대한 어떻게 표현한 거라고? 꼭 기억해줘.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고. 맞아?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는 그 식을,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만약에 아이고 fx라고 쓰지 말자.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2x-4는 6을 풀고 싶어. 이걸 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할게. 그래서 2x는 10이라고 써볼게. 이 둘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그치? 같은 식이야. 내가 양변을 2로 나눠서 x는 5라고 썼어. 이 둘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그럼 이 세 개는 같은 식이잖아. 근데 이건 뭐라고 불러? 문제라고 부르고 이건 왜 답이라고 부르냐고. 이게 답인 이유는 뭐야?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쓴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답, 풀다, 솔브의 어원이 엉킨 시를 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엉킨 시를 최대한 간단히 풀면 이게 답이라고. 그럼 봐봐. 부등식도 마찬가지인 거 맞니?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이렇게 써볼게. fx가 0의 해가 x는 2래. fx는 0의 해가 x는 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를 최대한 간단히 표현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니? 그러면 f에 이건 뭐가 되니? 이건 뭐가 돼? 얘 지금 무슨 짓 한 거니? 여기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대입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이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거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2라고 쓰면 이 둘은 당연히 무슨 식이라고? 같은 식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해를 구하고 싶어. 그럼 해라는 건 x는 어쩌고저쩌고 최대한 간단하게 써야 된다며. 넘기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걸 당연히 어디에도 쓸 수 있어야 돼? 부등식에도 쓸 수 있어야 돼. 부등식에도 쓸 수 있어야 돼. 봅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인데 f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를 풀어달래. 그럼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이게 뜻이 뭐야? fx에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잖아. 정석적으로 풀 거면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x 마이너스 1을 찾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5.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0보다 작다를 풀면 돼.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난 이게 싫다고. 전개하는 것도 싫고 전개하다가 실수하고 이런 게 싫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봐봐. fx가 되게 인수분해가 잘 보이는 식이잖아. 그럼 나 이거를 풀 수 있지. 이걸 풀 수 있다고. 지금 얘 인수분해하면 x-5 그냥 할게.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의 해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맞니? 그러면 내가 풀고 싶은 f의 x-1이 0보다 작다는 여기에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얘랑 어떻다고? 이거 지금 완전 같은 식이라고. 그럼 여기에 x 대신 x-를 집어넣겠다는 건 여기에 x 대신 뭘 집어넣겠다라는 거랑 똑같아? x-1을 집어넣겠다라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해를 자꾸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최대한 간단히 표현한 식은 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고 이거 7이라니. 이게 답이 되겠네. 그럼 답은 3, 4, 5?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은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돼서 12가 답이 되겠다. 이게 결국은 치환을 쓰는 거지. 치환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부등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 풀면 오늘 너네 클리닉을 30문제를 풀 건데 한 번만 생각해 봐봐. 이거를 대입해서 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풀 건지. 자, 그래서 넘겨서 1227번을 봅시다. 1227번. 이거 선생님 그냥 바로 풀게. 바로 봅시다. 지금 1227번도 사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던 문제냐면 부등식과 함수가 같은 거다. 함수 부등식을 따로 떼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문제고,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거. 너네 봐봐. 여기 지금 자연수 AB라고 나와 있거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능 풀이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자연수 정수 얘기가 나오면 저거 최대한 써먹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1학년 때는 그래. 1, 2학년 때는 그래. 진흙탕 싸움을 좀 대비해야 돼. 내가 진흙탕 싸움을 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해볼 생각해야 된다고. 보통 이제 정수 자연수 얘기가 나오면 너네 부정방정식 배우니? 부정방정식 배웠어? 배웠겠지? 부정방정식 배웠잖아? 부정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두 수의 곱이 3이다 라고 나오면 이거 풀 수 있니? 못 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조건을 하나 추가하면 풀 수 있지. 자연수 AB라고 하면 풀 수 있어. 1, 3, 3, 1밖에 없다고. 빨리 졸지 말고 봐봐. 빨리 잘 봐줘. 1, 3, 3, 1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진흙탕 싸움이다라는 거야. 하나를 정할 수는 없는데 이것저것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자연수 정수 얘기가 나오면 곱의 개수가 유한하다가 자연수 정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 유리수부터는 갖지 못하고 자연수 정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곱의 형태가 유한하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면서 풀자고. 봅시다. 어떤 인수함수 fx가 최고차인수가 a고 x-2, x-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해달라. 자, 가에서 f0은 6이다 라고 줬어. 이건 그냥 특정한 값을 준 거지. 저기 0 한번 집어넣어 볼까? x에다 0 한번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ab가 6이다 라는 거네. 그러면 ab가 3이다 라는 거지. 이걸 보면 드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어. 너네 부정방정식에서 배웠을 거야, 정확하게. 자연수랑 정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유리수부터는 못 갔는데 자연수 정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다? 곱의 형태가 유한하다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3이다 라는 걸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구나. a가 1이고 b가 3이거나 a가 3이고
b가 1이거나 이 생각이 빨리 들어야 된다고. 그다음 두 번째,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다 그랬어. 무슨 말이랑 똑같니?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fx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0보다 크다 해가 반드시 저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만약에 a가 1이고 b가 3이면 이 참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맞아?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나를 만족하니? x가 2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 y는 fx가 x축보다 항상 커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잖아. 밑에가 생기니까 이건 있을 수 없겠다. 그럼 요 경우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b가 1이고 a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2보다 클 때 x축 위로 다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얘가 오른 경우가 되겠네. 그래서 fx는 뭐가 되겠다? 3의 x-1에 x-2가 fx가 되겠네. 그래서 f4의 값은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가 돼서 1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생각하는 게 항상 제일 먼저야. 그 다음에 1228번 봅시다. 자, 이것도 잘 봐줘.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우리 아마 앞에서 연습 많이 했을 건데, 원래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웬만하면 정의를 가지고 풀 거야. 절대값 x의 정의가 어떻게 돼? 절대값 x의 정의, 고등학생다운 정의. 잘 봐줘. 나 좀 봐줘 제발 빨리. 절대값 x의 정의, 고등학교다운 정의를 말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중학생들이나 쓰는 정의야. 고등학생다운 정의는 뭐야?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그냥 벗겨질 거고,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오겠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다. 이게 고등학생다운 절대값의 정의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빨리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다시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또는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경우를 나눌 거야. 이게 가장 고등학생다운 절대값 문제 풀이의 방법이라고. 왜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 너네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3이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워? 그냥 마이너스 떼면 돼 라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수학에 마이너스를 뗀다는 건 없다고. 수학에 마이너스를 뗀다는 기호는 없어. 그럼 얘를 마이너스 3을 양수로 바꾸는 거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부호를 바꾸는 거지. 수학의 부호를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그게 마이너스라고. 요거지.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게 정의야. 부호를 바꾼다라고. 안에 있는 놈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놈이 얘가 음수면 부호를 바꿀 거야 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 봐봐. 얘는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어떻게 되는 경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 0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잘 봐. 잘 봐야 돼. 그러면 x가 0일 때도 생각해줘야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한 군데엔 0을 넣어줘야 되지. 보통 사실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어.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고 둘 다 넣어도 돼. 빼먹지만 않으면 되거든. 근데 수학은 항상 약속의 영속이라서 항상 크다 쪽에 넣을 거야. x가 0보다 크다 쪽에다 등호를 넣는 게 약속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이뻐. 이렇게 해서 경우를 나누겠다라는 거지.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한 번만 쓸게. 한 번만. 절대값 x가 뭘로 바뀌어?
얘는 x로 바뀔 거고, 이 경우에는 절대값 x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x로 바뀔 거라고. 그럼 문제가 바뀌는 거지.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x제곱 그냥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돼. 이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5x로 바뀌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거를 풀면 돼. 그래서 요거 구해가지고 문제는 얘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푸니까 답을 구하면 연립해야 되는 거지. 얘도 이걸 푼 다음에 전제 조건으로 얘를 달고 푸니까 연립하면 돼. 이게 너네가 지금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했던 방법일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물론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는 거지. 너네 항상 우리는 이제 잘하는 반이잖아. 우리는 기본기가 그래도 쌓여있는 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총출동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절대값. 지금 내가 이걸 경우를 왜 나눴지?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푸는 이유가 뭐야? 절대값 없애고 싶어서인 거 맞아?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힘드니까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서 정의를 이용해서 경우를 나눈 거야. 그럼 절대값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린 배웠다고. 우리 선행했잖아. 공통수학 2 배웠잖아. 절대값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 너네 절대부등식에서 배웠다고. 뭐가 있지? 제곱하면 되지. 절대값 x의 제곱이 뭐랑 똑같니?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지. 왜? 절대값이라는 의미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건데, 제곱하면 애초에 x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지잖아.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완벽하게 같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절대값 x가 있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x제곱을 이렇게 바꿔버리자. 선생님이 유일하게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 그게 치환이라고. 나는 모든 문제를 싹 다 치환해서 풀 거거든. 내가 치환을 함으로써 문제의 설계를 바꾸겠다라는 거야. 아까 우리 부등식 문제도 내가 치환해서 풀었지. 맞니? 얘도 똑같이 이렇게 치환할 거라고. 그럼 이거 모든 문자가 절대값 x로 바뀌었잖아. 절대값 x를 문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니? 그러면 절대값 x 그냥 x처럼 생각하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이값이니까 해가 뭐가 나오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풀라는 거네. 너네 이거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에서 어떻게 푼다고 한 번에 하는 거 배웠니?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 아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게.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a 양수야? a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 바로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뿔마인 사이값으로 배웠지, 그치? 절대값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뿔마의 바깥쪽 값으로 아마 잘 배웠을 거야.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쓸까? 그냥 이렇게 쓸게. 얘는 이거 두 개 합친 거지. 맞아? 두 개 합친 거거든?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 x가 뿔마 x로 바뀌는 거거든. 뿔마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저렇게 되는 거고 뿔마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똑같아. 그냥 이거야 이거. 절대값이 그냥 뿔마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마이너스일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지.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해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라. 이게 뿔마 x가 오면 된다고.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절대값이 1차항에만 들어가 있으면 2차항도 절대값으로 바꿔가지고 풀 거고, 우리잖아. 우리 반은 사실 우리 반 정도가 아니야.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미.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은 3개 정도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아마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228번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2차 부등식도 다 괜찮은데 1232번 한 번만 봅시다. 가우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안 나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안 나오거든. 왜냐면 빠졌어.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데, 절대 안 나와. 이건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신은 달라. 내신은 원래 내면 안 되거든. 원래 내면 안 돼. 내면 안 되는데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나올 거다라고 언지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가우스가 들어간 문제가 나오면 그럼 대비를 좀 해야 되거든. 대비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반은 잘하는 반이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못하는 반은 가우스 다 빼고 가는데 우리는 해봅시다. 자, 얘도 이제 우선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가우스 x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빨리 생각을 하자고. 그냥 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는 거지. 2차 부등식이니까 얘 지금 인수분해하면 가우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가우스 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사이값이니까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2가 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가우스 x는 2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럼 자, 이걸 풀 건데 가우스 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거든. 가우스 x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수다라는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라는 거지. 사실 가우스 x가 너네 뭔지 아니? 가우스 x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가우스 x는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면 x의 정수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내가 정수 소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진 않을게. 저거는 아마 2학년 때 좀 더 정확하게 배울 테니까 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1학년 때는 수직선이 있잖아. 항상 수직선으로 기억해야 돼. 크다 작다의 정의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고 왼쪽에 있을수록 무슨 수? 작은 수라고. 맞아? 그러면 가우스 얼마일까? 가우스 1.4. 1.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크지 않다는 건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야. 같은 것까지는 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 1.4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1.4에다가 벽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야. 1.4를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되는 최대 정수니까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찾으라는 거야. 그럼 1.4에서 왼쪽으로 가장 가까운 정수 누구야? 1인 거지. 얘는 1이야. 사실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음수가 힘들어서 그래. 가우스 마이너스 2.4는 얼마일까? 그럼 애들이 자꾸 마이너스 2 같다고 왠지. 그게 아니라고. 봐봐. 마이너스 2.4는 어디 있어? 여기쯤 있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잖아. 여기쯤 있단 말이야. 그럼 벽을 하나 세워봐봐. 얘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이게 내가 아까 x의 정수 부분이라 그랬잖아. 봐봐. 1.4는 1 더하기 0.4야.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4는 너네가 느낄 때 마이너스 2
빼기 0.4. 그럼 소수 부분이 빼기 0.4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흘리고 넘어가도 돼. 소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로 표현돼야 돼. 약속이야. 소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로 표현돼야 되거든. 그래서 음수로 표현되면 안 돼서 보통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을 여기다가 더해줄 거고 여기다가 1을 빼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6으로 써야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이야.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우스 값을 찾는 거고 찾는 방법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답을 때는 뭘 쓰게 될 거냐면 가우스 x가 만약에 어떤 정수 n이 나왔다고 쳐볼게. 가우스 x가 어떤 정수 n이 나왔어. 그럼 x는 뭐가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봐. 만약에 가우스 x가 1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1이 돼야 돼. x에서 왼쪽으로 제일 가까운 정수가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거 되겠니? 안 되지. 최대한 1보단 넘어가야 되지. 1부터 되지. 1 되고 1보다 조금 커도 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2를 넘어가는 순간 2가 되잖아. 가우스 값이. 2 직전까지만 될 거라고. 가우스 x가 1이 되는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수인 2 직전까지야. 그래서 사실 이것 정도를 좀 기억하면 되거든. 가우스 x가 n이 되는 x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수인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야. 저건 n이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이걸 풀 준비가 됐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싶어. 다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가우스 값은 뭐라고? 정수라고. 얘가 뭐라고? 정수라고. 그럼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정수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가 가능해?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1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고. 무작정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먼저 가우스 값부터 찾아야 돼.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거라고 요거.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의 1 더한 마이너스 1보단 작다고.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0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1이라는 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야. 이게 다 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달라는 거야? 합치겠다라는 거야. 합치겠다라는 거야. 그럼 합치겠다는 것은 여기다 표현할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가우스 x가 들어간 거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해. 근데 나온 김에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1233번 하나만 하고 쉴게. 1233번 하나만 봅시다. 또 선생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거든.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좀 손이 냅다 나가기 전에 고민을 하는 습관, 한 번만 생각해보는 습관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얘도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풀어달래. 보통 뭐 선생님들이건 애들이건 푼다고 치면 그냥 냅다 손부터 나가가지고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풀 거야. 사실 이렇게 풀어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자, 만약에 한 번만 쓰고 갈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아니 양수잖아. 어떻게 판단하면 좋니? 그냥 숫자 집어넣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풀면 될 거야.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풀어서 해가 나왔어. 해가 나왔어.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푼 거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과 해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연립해야 된다. 공통 부분을 찾아가지고 진짜 해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다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해를 구하고 공통 부분 찾아서 진짜 해를 찾아. 그래서 요 두 개. 내가 마치 퍼즐 조각을 나눠서 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해랑 여기 있는 해를 또는으로 합쳐주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한 번만. 너네 여러 가지 부등식 아마 배울 때 오세진 선생님하고 잘 배웠을 거야. 이런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꺾은 선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보고 풀기로 했던 거 맞니? 너희도 그렇게 배웠겠지? 한 번만 생각해봐. 얘는 x가 얼마일 때 꺾여? 1일 때 꺾이지. 선생님 2차 함수는 뭘 안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축에 대해서 대칭임을 안 쓰면 문제를 이쁘게 안 푼 거라 그랬지. 얘 축의 방식이 얼마니? 똑같잖아. 이걸 써야 된다고. 한 번만 상상을 해보자고.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만 상상을 해보는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있어. 선생님이 부등식은 함수가 베이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문제를 일부러 설계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들이잖아. 교수님들이 일부러 이런 거 생각하고 문제를 만든다고. 얘는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꼭지점 한 번만 찾아보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1, 마이너스 6 나와? 이렇게 나오겠네. 내가 지금 꼭지점을 찾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x축 찾고 싶었던 거야. x축이 대충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그럼 지금 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얘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는 1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일부러 좀 오버해서 그릴게.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x는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대칭이지. 얘랑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 지금 뭐 하고 싶어? 2차 함수가 절대값 x-1보다 작다를 풀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거야? 작다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풀고 싶은 거네. 그러니까 요 놈의 해를 구해서 알파라고 해보고 요 놈의 해를 구해서 베타라고 하면 요게 답이겠네. 이게 답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면 나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맞니? 이거 뭐야? y는 x-1이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야. 이 둘의 교점 찾으면 얘 나오겠네. 이거 풀면 되지. 이렇게.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우리 지금 1 오른쪽이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이 되니까 얼마라는 거 확신할 수 있어? 얘 4라는 거 확신할 수 있다고. 맞니? 그럼 여기 1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며. 3칸 가면 되지. 여기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숙제할 때, 이게 정말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이겨내야 돼. 막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정수의 개수 어떻게 세? 정수의 개수. 양쪽에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한 개 더 빼면 되지. 그래서 5개가 답이 되겠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12분이니까 20분까지 쉴게. 20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봅시다.